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울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법리적 모순.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고 무면허 시술행위 자체만 있으면 무조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 다음 위법성의 평가 단계에 가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실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헌범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판단을 혼돈한 것이고 그 결과는 당장 판례의 판시 이유 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한 유일한 판례인 대법원 2000년 4월 25일 선고 98도 2389 판결은 수지침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시술 부위나 시술 방법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극히 적다는 것. 두 번째, 수지침이 1971년경 이래 국민건강요법으로 이용되어 왔고 수지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전국에 걸쳐 수지침을 통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고 민간요법으로서 광범위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인식도 관대하다는 것. 네 번째, 피고인이 수지침 전문가로서 수지침 학회, 시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수지침 요법을 보급하고 수지침을 통한 무료 의료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것. 다섯 번째, 환자가 스스로 수지침을 사가지고 찾아와서 시술을 부탁했다는 것. 여섯 번째,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명백히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의 문제이다. 판시와 같이 시술행위의 성질상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극히 적다면 이는 처음부터 추상적 위험이 부존재한다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행위 자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의료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위법성의 판단에 얼버무려 넣는 자체가 추상적 위헌범의 법리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체계 전반에 대한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위법성 판단 요소로 보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위험성에 대한 구성요건적 판단 요소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범죄론의 체계상 애매한 이런 요소들을 판례는 위법성 판단에 혼합하여 비벼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자료가 위법성의 판단 요소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진 않는다. 구성 요소로 판단되고 다시 위법성의 요소로 참작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구성 요건 요소인 이상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일단 먼저 판단된 다음에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판단 단계에서 다시 고려해야 하지. 구성 요건 해당성의 요소를 구성 요건 단계에선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위법성의 요소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판단 단계의 차이는 실제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위험성을 구성 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보면 수사를 할 때부터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면허 시술행위만 있으면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보면 면허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입증 책임 내지 입증의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로 보면 검사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될 것이나 위법성의 문제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피고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로 된다. 실무는 후자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위의 판례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